거길 돌아다니면서 열매나 벌레, 뭐 다른 동물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았어요. 이를 통해서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널린 음식들, 이런 음식들 속에서 영양분이 잘 채워지니까 굳이 내 몸속에 에너지를 써서 다른 영양소를 합성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몸은 과감한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영양소를 직접 제조하는 제조업을 포기하고요. 밖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쓰는 유통업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적화를 했군요. 효율적으로 되는 느낌도 있고. 네. 자, 하지만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자, 이 같은 진화는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환경 덕분에 가능했던 건데요. 그 전제가 뭐냐?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영원히 공급해주는 그런 풍요로운 자연,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전제에서만 인간이 원활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요, 인간은 영양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유전자를 삭제하고 없앴는데요. 자, 그런데 산업화가 되고 세상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숲이 없어지고요. 거기에 공장들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해주던 자연이 몇 가지 재료만 공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한 12,000가지의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먹었던 인류가 지금은 한 6,000가지밖에 먹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먹는 영양소의 종류가 줄어들겠죠. 부족해지네. 이런 풍부한 영양소의 공급원을 잃게 되면서 인간은 영양 부족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과학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늦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제 영양소들,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필수 지방산이에요. 이 필수 지방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 속에 있는 지방산인데 과거에는 막 사냥도 하고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요, 가장 큰 변화는 옥수수나 콩 속에서요,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을 알게 됐어요. 흔히 말하는 식용유죠. 네. 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견과류를 먹고 곡류를 먹어서 뭐 오메가3니 오메가9이니 오메가6니 이런 걸 먹었는데 이렇게 기름을 엉뚱한 데서 뽑고요. 그걸 또 어떻게 아주 깨끗하게 정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그런 기름들, 식용유를요, 뭐라고 광고했냐? 순수하고 깨끗하면서 과학적이다. 라고 홍보를 했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쵸. 이전과고 다른 과학적 방법으로 정제를 해서 깨끗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기름을 얻었는데 자, 어떤 기름이 있었냐? 미국은요, 모카밭이 있잖아요. 그런 면을 만들기 위해서 모카를 다 추수하면 그 뭐가 났냐? 씨가 났네. 이 씨 속에 기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급한 기름으로 생각하고 윤활유 정도, 기계 윤활유를 썼는데 요거를 조금 잘 정제하면 사람도 먹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면실류 식용유를 만듭니다. 야. 그러면서 그 전에 먹었던 돼지 기름보다 좋다. 냄새가 나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정제되어 있으니까 식물성. 그런 냄새가 없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마케팅 효과는 대단했고요. 단 5년 만에 매출이 23배나 올라갑니다. 실제로 1950년대 이르러선 미국 가정의 80% 이상이 돼지기름과 소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 대신에 이렇게 값싼 정제 지방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자, 이때까지는요, 이게 몸에 좋은 건지 꼭 필요한 건지 같은 필수 지방산 개념은 없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대충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그걸 다 만들어내.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 사건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뭐였을까? 일단 그 당시 미국은요, 값싼 정제지방, 탄수화물 과다 섭취, 결과적으로 고탄고지를 했네요. 고탄고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쪄요. 그렇죠. 건강이 나빠집니다. 비만. 네. 그중에서 특히 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아이고. 산업혁명 이전인 1900년도 초반 미국 내 사망 원인은 혈관 질환의 비중이 단 10%도 안 됐어요. 그런데 1950년에는요, 이 수치가 무려 50%까지 육박하게 됐어요. 치솟았네. 5배가 진짜. 역시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집니다. 또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5년에 휴가를 보내던 중에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돼요. 아유. 다행히 골든타임을 지켜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의 건강은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네. 아이젠하워의 주치였던 심장 전문의 화이트 박사가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병에 걸린 건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짝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지방 단계. 때문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인류는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심근경색 사건 이후에 정부와 학계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지방을 줄이면 심장병을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방을 줄이면. 지방을 줄이면. 예.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말을 듣고 지방을 먹으면 안 돼. 아. 지방은 독이야. 지방. 무조건 저지방, 고탄수화물식으로 먹어야 돼. 라고 식단을 바꾸게 됐죠. 지방이 범인이 됐네. 그쵸? 무지방 요거트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죠.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 좋다고.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지방은 나빠.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서 지방 함량 자체에 대한 히스테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낮게, 지방 없이. 모든 지방은 나쁘다라는 인식은요, 네. 한참 동안 이어졌거든요. 1970년, 80년대에도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우리가 익숙한 말이 미국에서 유행합니다. 바로 low fat. 로페. 로우팻이 쫙 불게 되고요. 지금은요, 저당 열풍을 그때는 저지방 운동으로 많이 그때 따랐죠. 당시 사람들은요, 지방이 없으니까 이 음식은 나한테 건강에 도움을 주겠지라고 해서 로우팻이란 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 일단 비싸도 요거를 샀어요. 그 식품이 정제된 가공식품인지 또는 어떤 지방이 줄어든 건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았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식단의 변화는 미국의 비만율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요. 오히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인들의 비만율은 저지방 식단 공급가 본격화된 1980년을 기점으로 쫙 수직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혈관 질환 발병률도 쫙 하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또 지방을 빼면 맛이 없지. 맛이 없어요. 맹맹해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지방을 넣지 않는 그 대표적인 과자가 뭐냐면 크래커. 바삭하죠. 목매는 애들. 자, 그런데 그 맛없는 네. 크래커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꿀을 발라. 잼.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방의 맛을 대체하기 위해서 설탕을 투여하게 됩니다. 잼이나 꿀이나.
자, 결과적으로는요, 사람들은요, 건강을 해치는 지방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 같은 지방은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요. 아이고. 오히려 설탕 섭취량은 점점 올라가는 이상적인 현상들이 연결되게 되죠. 그 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고.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당뇨병 환자 수가 무려 7.5배, 즉 750%나 폭증을 했고요. 고혈압 환자 수도 2배 이상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2020년, 지금은 이 수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래도 좀 줄지 않았을까요? 많이 운동도 알았어요. 많이 하고 먹는 거 좀 관리도 알아서 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 네. 자, 이렇게 뭐 건강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식품적인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수는 nothing 전혀 줄지 않았어요. 아니 왜? 중독된 건가? 아니면 아는데도? 체질이 변했나? 예. 혈관 질환은요 여전히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고요. 네. 여전히 그대로. 미국에서만 약 33초마다 한 명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아이고야. 있습니다. 1분에 2명씩 거의. 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미국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고혈압 유병자 수는요, 약 1,200만 명. 아이고.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수는요, 6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우리가 요즘 나온 또 개념이죠. 당뇨 전 단계. 네. 요거까지 확인을 하면은 약 2천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제를 좀 바꿔야 돼요. 네. 지방을 얼마만큼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어떻게 먹느냐. 요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진화가 우리에게 뺏어간 생존의 열쇠. 어쩌면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맞아. 왜냐면 지금- 어떤 지방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메가 3와 6의 비율을 따져봐야 된다. 비율. 비율 중요하죠. 네, 원래 인류의 조상이 수백만 년 동안 오메가 3와 6의 섭취 비율을 자연에서 먹다 보니까 네. 1대1 정도가 유지되면서 진화를 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 식단을 지금 보면 그 비율이 1대 15에서 1대 20까지 벌어져 있다. 어떤 건 1대 100이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음식들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메가 6를 오메가 3보다 거의 뭐 20배나 더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깨졌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식탁을 눈으로 대충 훑어만 봐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외식면이나 튀김 요리,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오메가 6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같은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 기름들은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바라기 씨유의 경우에는 1대 320이고요. 여봐. 포도 씨유는 1대 690입니다. 이제 포도 씨유에다가 달걀 후라이를 해 먹게 되면 우리는 그 1대 690의 비율을 오메가 섭취를 하는 6 거죠. 폭탄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육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문제입니다. 캔 왜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이런 육류는 뭘 먹고 살죠? 사료를 먹죠. 그렇죠.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자란 그런 가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 사료가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무려 1대 60인 것을 먹고 자란 거예요. 한숨이 아니 나온다. 그러면 동물성 지방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오메가3와 6 이 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처음 제기한 논문이 2002년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사실 그때 당시 영양학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네. 해당 논문을 발표한 이 아르테미스 박사는 오메가3와 6의 이 불균형이 만성염증을 비롯한 혈관 질환과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1대 4 이하로는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옳은 권고를 한 거네요.